4월 15일이요. 세금 신고 마감이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죠. 세금 신고를 AI를 이용해서 준비하시는 분들 꽤 계실 것도 같은데요. 이와 관련해서 올해 초에요. 재미있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뉴욕타임즈가요. 주요 AI 이 챗봇들에게 동일한 세금 시나리오를 줬는데 그랬더니 결과가 평균 2,000불 이상 오차를 냈다는 내용인데요. 오늘은 AI가 제공하는 편리함 속에 숨겨진 리스크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AI의 발전 속도 정말 놀랍다라는 말이 충분하지 않죠. 저도 현업에서 정말 AI를 아주 적극적으로 아주 익사이팅하게 사용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방대한 어떤 판례를 검색한다거나 빠르게 그리고 복잡한 규정을 요약할 때 정말 이렇게 효율적인 도구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세금 신고 관련된 것도 AI 도움을 받으면 어떨까 생각하실 겁니다. 실제로 저도 사용하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2025년 미국의 어떤 회계학회 저널에 발표된 연구가 있답니다. 이 멤피스 대학교 그리고 웨스트 버지니아 대학의 연구진이요. 챗GPT가 일반 납세자에게 얼마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지를 당시에 실험을 했는데 결론은 GPT가 일반 납세자들에게 정확한 정보 출처가 되지 못한다라는 그런 결론이었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세금 지식이 없는 납세자들일수록 더 위험하다라고 했다네요. 물론 그건 당연히 맞는 말이긴 할 텐데 왜 이런 얘기가 나왔을까요? 단순한 어떤 계산 실수를 넘어서 AI가 구체적인 어떤 상황에서 왜 그럴듯하게 틀리는지 그리고 실제 그 실수가 얼마만큼의 손실로 이어지는지를 한번 여기 내용에서 나온 것을 토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뭘 얘기하냐면요. 실리콘밸리 테크 기업에 다니는 분들의 사례를 듭니다. RSU라고 하죠. Restricted Stock Unit이라고 할 텐데 이게 회사 주식을 받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꽤나 좀 교묘한 그런 함정이 있는데 바로 와시세일 규정과 RSU와의 관계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구글 주식, 구글에 다니는 사람이에요. 10만 불어치의 주식을 가지고 있다고 칠게요. 근데 주가가 떨어졌어요. 일시적으로. 그래서 7만 불에 팔았다라고 할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3만 불의 손실이 생겼잖아요. 그러면 원래는 이 손실이요. 세금 신고를 할 때요. 다른 어떤 캐피탈 게인, 이익과 상쇄해서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만약에 이 오디너리 텍스, 일반 소득세율에 특히 이제 고율의 최대 세율에 적용을 받는다면 연방세로 봤을 때 37% 적용할 수 있고 그러면 이게 10,000불 이상이죠. 11,000불 이상 4만 불의 손실을 우리가 활용한다면 이러면 아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구글 주식을 팔았어요. 팔고 나서 30일 안에 회사로부터 이 RSU, Restricted Stock Unit을 다시 받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이 질문을 어떤 테크 종사자들의 전문 블로그가 있는데 여기서 이 질문을 챗GPT에다가 직접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당시에는 지금은 제가 한번 해봐야 될 텐데 RSU를 받는 거는 와시세일이 아니다라고 자신 있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물론 나중에는요. 이게 잘못된 답변이다라는 거를 인정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거는 꼭 GPT뿐만 아니라 이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요, 털보텍스라든가 H&R 블락과 같은 유명한 그런 DIY 소프트웨어죠, 회사죠, 직접 신고를 도와주는 그런 소프트웨어인데 여기서에 나오는 AI 챗봇을 테스트했을 때도 비슷한 종류의 오류가 나왔다라고 보도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이 와치세일이라는 건 뭐냐면 주식을요 손해를 보고 나서 이제 판 거죠. 그리고 나서 30일 이내에 실질적으로 동일한 성격의 주식을 사거나 취득을 하면 와시세일이 적용이 되는 건데 즉 뭐냐면 이 손실을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RSU를 아까 취득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역시 취득에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이게 사거나 취득하면 적용이 되는 건데 기존의 AI는 이게 돈 주고 사는 게 아니니까 그냥 받는 거니까 괜찮다라고 해석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실제 세법은요. 이게 반드시 구매가 아니어도 취득했다라는 그것만으로도 이 와시세일의 적용을 받게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단어 하나의 차이로 앞서 얘기했었던 그 금액 10,000불 이상의 세금 차이를 만들어냈다라는 그런 사례를 언급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사례는요. 부동산 투자자 더 조심해야 되는 건데 저도 이건 종종 얘기하는 거죠. 이 Real Estate Professional이죠. 부동산 전문인 REPS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REPS의 인정을 받으면 부동산 손실을요. 다른 어떤 소득 예컨대 내가 사업소득이 있거나 근로소득이 있거나 이런 것들을 줄이는데 공제할 수 있는데 활용이 되기 때문에 절세에 유리하다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이러한 REP, Real Estate Professional Status와 관련해서요. 텍사스의 공인회계사 협회 저널에 실린 연구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떤 3명의 전문가들이 코파일럿, 퍼플렉스리, 그 다음에 텍스GPT라고 하는 세금 신고 AI에 이 질문을 직접 던졌더니 결론이 이랬다고 합니다. 이 REPS에 관련된 질문들을 했더니 굉장히 많은 오류가 발견되었다라는 거죠. 구체적으로는 어떤 게 있었을까요?
에어비앤비와 같은 단기 임대에 쓴 시간이요, REP, 부동산 전문인의 자격 시간에 포함되는지를 물으면 AI가 그러한 어떤 thought process, 어떤 사고 과정을 건너뛰고 틀린 결론을 내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는 거죠. 단기 임대는 원래 이 일반적인 임대 활동에 예외에 해당이 되는지,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부동산 전문인의 시간, 보통 이제 750시간 이상을 이 부동산 관련된 일에 써야 된다는 그런 조건이 있거든요. 그래서 단기 임대 활동에 들이는 시간이 여기에 해당이 되느냐를 따질 때 이러한 순서에 따라 따져야 되는데, 이러한 층위, 레벨을 AI는 이해하지 못하더라라는 그런 얘기였죠. 그리고 또 뭐가 있었냐면 감가상각, 디프리시에이션에 대해서도 뭐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오류가 있었다는 거죠. 예를 들어 단기 임대 부동산에 있어서의 디프리시에이션 피리어드를 물어보면 단순히 그냥 27.5년이라고 얘기를 했대요. 근데 실제는요, 해당 부동산이 이게 주거용이냐, 레지던셜이냐, 아니면 호텔과 같은 단기 숙박용, 상업용, 커머셜이냐에 따라서 27.5년이 아니라 어떨 때는 39년에 적용을 받아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 이게 각 부동산의 가격을 기준으로 이 감가상각 기간의 차이를 계산해 보면요, 굉장히 큰 차이가 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차이 나는 것을요, 잘못 내가 공제했다가는 나중에 IRS 감사를 받았을 때 수년치 차액에 대한 벌금까지, 뭐 과세가 추가되는 것은 물론이고요, 벌금 이자까지도 붙어서 돌아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의 연구는 특히 또 주목할 만한 점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같은 질문을 여러 번 했을 때 같은 AI가 다른 답을 내놓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 오류를 수정했더니 또 다른 상황에서는 그 규정을 제대로 적용하지 못하고 잘못하더라라는 그런 얘기였던 거죠. 그럼 결국 그 말은 세법이라는 것이 결국 각 조항들이 서로 맞물려 있는데 AI가 아직까지 그 연결고리를 충분히 소화하고 이해하지 못한다는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이 아직까지 계속해서 발견되는 상황에서 이 AI가 만약에 잘못된 답을 준다면 이 책임을 누가 지냐는 거죠. 보통 이제 세금을 준비할 때 기준이 있거든요. 이건 좀 복잡한 얘기입니다만, 뭐 예컨대 세법, 이 텍스 프리페어로서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그 프로페셔널들에게, 전문가들에게 적용되는 규정을 이제 Circular 230라고 부르는데, 이건 뭐냐면 적어도 이러한 것들의 판단을 내가 나의 지식을 가지고 책임 있게 내려야 한다. 어떤 타인의 세금 신고를 도와주는 전문가라면, 이런 것들이 있는데 AI에는 뭐 이런 규정이 없는 거죠. 틀려도 책임질 리도 없을 뿐더러 결국은 신고서에 서명한 납세자가 온전히 그런 부분들을 다 감당해야 된다라는 건데요. 그런 부분들도 고려해야 될 것이고, 또 중요한 것은 IRS 역시 AI를 사용하죠. 그래서 어떤 뭐 큰 large 파트너십 또는 뭐 헤지펀드, 부동산 투자자와 같은 그런 복잡하고 좀 고위험 영역에 해당이 되는 그런 납세자들의 신고서를 검토하고 골라내는 데 있어서 AI를 활용한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런 부분들까지 감안하면 우리가 충분히 보수적으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결론은요, 물론 당연히 그렇다고 이 영상을 찍는 시기 또는 앞서 얘기했던 그 여러 가지 저널에 나왔던 그 시기 벌써 몇 달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해서 발전을 하니까 AI 그 자체로 분명히 강력한 도구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것만을 신뢰하고 그 조언에 그대로 따라가는 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죠. 앞서 말씀드렸던 뭐 RSU, 와시세, 뭐 단어 하나하나에 있어서 미묘한 차이를 알아야 하는 영역이라던가, 아니면 부동산 전문인,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 하시고요. 저도 이제 상담을 해드리는 그런 주제이기도 한데요. 이런 것들 여러 조항이 맞물려가는 그런 영역이니까 어쩌면 AI가 자신있게 오답을 여전히 내놓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러한 어떤 실수에 있어서의 책임은 온전히 신고서를 작성한 납세자 본인에게 부담이 지워지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을 꼭 주의해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AI의 답변은 언제나 추가의 검토가 필요한 초안으로서 활용하고, 실제로 신고할 때 내가 직접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전문가와 함께 검토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그런 얘기겠죠. 자, 여기까지였습니다. AI를 어떻게 우리가 얼마만큼 신뢰하고 활용할 수 있는지, 세금 신고에 있어서요. 오늘 내용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요, 도움이 필요하거나 저와 또는 JC&컴퍼니 전문가들과 상담을 희망하시는 분들은요, 영상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에 있는 이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에도 꼭 필요한 정보 놓치지 마시고요. 주변 분들께도 이러한 내용 전달될 수 있도록 잘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